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내에서 논의가 시작된 북한 인권법.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법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말 제대로 북한 주민들한테 분배가 될까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북한이랑 이렇게 상황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법까지 만들면 더 민간 교류가 악화되지 않을까. 청년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퍼주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초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 인권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80.8%를 나타냈습니다. 관심 없다라는 응답은 19.2%였습니다. 40대 이상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에서 30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낮은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가 안타깝다라고 답했습니다.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안타깝다라는 의견이 10%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51.5%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48.9%였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6.3%가 북한 정권의 반발과 상관없이 북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법 제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중점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탄압 방지와 외부 세계 정보 제공과 식량 및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북한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진정성을 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체 국민들의 80% 이상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북한의 저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국민들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그 범위나 수단이 있어서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법적 접근이 우리의 정책적인 유연성과 합쳐져서 실효적인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같은 차이는 교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계단체는 북한 인권법이 제정돼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진보적인 교계단체는 북한 인권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북한 인권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5건씩을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다음 달인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10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그동안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법 제정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편 북한교회 세우기 연합은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을 고취시키고 북한교회 재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연합은 12일 한국 주요교단 총무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정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7일에 개최되는 연합통일 재건기도회에 각 교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연합 김중석 사무총장은 2006년 연합이 창립된 이후 한국 교단들과 수차례 북한 선교 비전에 대해 합의했지만 교단 책임자들이 교체돼 사업의 연속성이 약화됐다며 이번 기도회로 하나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연합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합통일 재건기도회는 한국교회의 화합과 남북통일, 북한교회와 사회 재건이라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교회 17개 주요 교단을 비롯해 북한 관련 기독교 단체와 협력기관 등 400여 명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가 서대문 총회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독자적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총회는 한국교회 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아닌 독자적인 부활절 예배를 4월 20일 부활주일 오후 5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아성 서대문 총회와 연합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총회는 한교연과 교회협이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연합예배에는 교단 대표만 파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의도총회는 이번 부활절 예배를 서대문 총회와 함께 드려 분열된 형제가 다시 만나듯 순복음 교단의 결속을 다지며 통합의 의지를 새겨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총회는 또 부활절 예배에 앞서 오후 3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제1회 부활절 십자가 가두행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다음 달 20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주제로 드려집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해 시작한 성령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6월 대규모 기도회 집회인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와 청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6월 12일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선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감리교뿐 아니라 대한이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 청년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청년대회,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청소년 캠프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감 선교대회 준비위 공동준비위원장 황대성 목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감리교인 6만여 명이 모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회의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선교대회 이후 청주시 소재 감리교 소유 부지에 하디 기념센터와 기념교회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성결신문과 서산성결교회가 지난 1월 청소년 연합집회에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8.4%는 자주 혹은 가끔 우울하거나 슬퍼진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참가한 학생의 76%는 5년 이상 교회에 출석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장기간 신앙생활을 한 기독 청소년들도 학업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님과의 갈등 등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상담하느냐는 질문에 44%가 친구, 42.3%가 부모라고 답한 반면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라고 답한 학생은 4.2%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들의 예배 참여를 독려하거나 분반 공부 시간에만 만나는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였던 지난 11일 한국 YWCA 연합회가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노모어 후쿠시마를 주제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대한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매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명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52개 지역에 있는 회원 YWCA는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WCA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핵 밀집도 1위 국가라며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일 때 안전한 대한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핵 위험성 홍보 활동과 노후 원전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서명운동과 함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슬람 과격단체가 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 강제 세금을 부과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온라인 매체 하레츠에 따르면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무장단체인 ISIL이 지난달 시리아 라카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보호협정 딘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레츠는 라카 기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슬람 세력인 ISIL이 내민 보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라카 지역 기독교인들은 1년에 2번 금화 4개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이는 미화 $500, 우리 돈으로 약 5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지 기독교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협정은 붕괴된 교회 건물 재건과 가정 예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슬람 세력에 대한 모략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준비회의에서 연회 감독 선거를 오는 9월 23일에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국 감리교 목회자 개혁연대는 감리교를 위해 불행한 결정이라며 감독 선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오는 17일 대화와 소통을 주제로 3월 교회개혁 열린모임을 개최합니다. 열린모임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해숙 상임대표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공감대화법에 대한 강의가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해외 지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빨간 쌀독 자매결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사랑의 빨간 쌀독은 공공장소에 쌀독을 설치해 누구나 쌀을 기부하고 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쌀을 가져가게 하는 나눔 사업입니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랍 지역의 3개 나라가 오는 28일 개봉을 앞둔 바이블 영화 노아의 상영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영화 노아가 이슬람의 가르침과 상충되기 때문에 상영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서 건조특보도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오전 중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과 남부지방에만 강수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